산상 가득 펼쳐진 화엄의 세계, 진리의 말씀이 넘쳐 불법의 바다를 이룬다. (8만 4천의) 번뇌로 끊임없이 물결치는 중생심. 불법의 인연으로 고요해지면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 여실하게 그 모습을 비추니 비로소 해인 삼매의 화엄의 바다가 펼쳐진다. 화엄의 불꽃이 진리를 밝히는 가야산 중턱, 사바세계의 번뇌를 딛고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난 법보종찰 해인사. 경상남북도가 의족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야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3도가 경계를 이루어 대덕산과 수도산에서 흘러내린 소백산 지맥에 자리하고 있다. 가야산이란 산명은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따온 이름이다. 가야는 범어로 소를 뜻하는 말이다. 가야산의 주봉은 상왕봉으로 해발 1430m의 높이를 자랑한다. 삼남의 금강산으로 불려온 이 가야산 중턱에 배가 떠가는 행주형의 가람이 털을 일구었으니 얘가 바로 해인사다. 신라 화엄 10차례 하나인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때인 802년에 창건되었다. 해인사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서거정이 편찬한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가야산 해인사 선안 주원벽기에 상세히 적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의상의 손상좌인 순응조사는 화엄 사상을 널리 펴고자 해인사 창건의 뜻을 두고 불사를 시작했다. 순응대사가 창건불사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입적하자 이정화상이 뒤를 이어 불사를 완성했다. 불심이 깊은 애장왕의 조모인 성목태후의 대대적인 후원도 뒤따랐다. 신라 왕실의 후원으로 창건된 해인사는 화엄경에 나오는 해인삼매에서 전리름을 차용했다. 이는 해인사가 화엄 사상을 널리 펴기 위한 화엄 도량으로 창건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전의 꽃으로 불리우는 화엄경.
화엄경은 일즉다 다즉일의 이치를 담고 있는데 깊고도 오묘한 그 이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는 곧 전체이며 전체는 하나라는 뜻이다. 하나 속에 여럿이 들어가 걸림없이 자제함을 이루는 이 화엄사상은 갈등과 대립에 쌓여있는 중생계의 번뇌를 해소시키는 불교 철학적 대안이기도 하다. 해인사는 바로 이러한 화합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창건된 절인 것이다. 법보종찰 해인사로 가는 길. 울창한 수림 사이로 법렬의 세계가 환히 열려 있다. 사철 푸르른 적송과 전나무가 거침없이 뻗어 있는 진임로 옆으로 해인사와 함께 천수백 년을 함께 흘러온 가야천의 장광설이 펼쳐진다. 장경각에 보장된 8만 대장경이 가야천으로 풀려나온 듯 부처님의 법문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해인사 가람배치는 넓은 바다에 떠가는 배의 모습인 행주 형국으로 일체 번뇌가 말끔히 사라진 해인의 바다, 그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 그대로다.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일주문이다. 이 일조문은 1940년에 중건됐다. 정면에는 가야산 해인사 현판이 걸려 있고 뒷면에는 해동 제1도량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예전의 일조문엔 해인사 홍하문이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일조문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사천왕 문격인 봉황문. 해인사에 총림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큼직한 글씨에 해인 총림이란 현액이 걸려 있다. 정면 세 칸의 맞배집인 조선 후기 건물로 문 안쪽에는 사천왕 탱을 봉안했다. 가람을 수호하는 네 분의 사천왕을 도상화한 사천왕 탱이 문 양쪽에 한 폭씩 모셔져 있다. 창방 위 안쪽에 걸린 봉황문 현액이 보인다. 수미산 정상 도리천 위에 위치한 해탈문.
해탈문은 일체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초창년대는 알 수 없으나 1490년에 대대적인 불사태에 중수하면서 불이문이라 했다가 1865년 만파당 의준 화상이 재건하면서 해탈문으로 건립했다. 최근년에 새로 지은 국왕루. 유물 전시관과 종고루로 사용했는데 좌측에 범종루를 지어 사물을 옮기고 전시관으로만 쓰고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56호로 지정된 해인사의 본전 대적광전. 화엄종의 맥을 기습하는 사찰에서는 주로 대적광전을 주전으로 하고 있다. 신라 화엄 10찰 중 하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적광전은 원래 비로전이었다. 그러던 것이 1488년 학조대사가 중창할 때 대적광전으로 개명됐으며 이후 1817년 제월 성안 스님이 중건했다. 겸재정선이 17세기에 그린 해인사 그림을 보면 원래 대적광전은 2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적광전에는 사방으로 4개 현판이 걸려 있다. 정면에 걸린 대적광전, 그 뒷면에 대방광전, 서북쪽으로는 법보단이 걸려 있고 동남쪽에는 금강계단이 걸려 있다. 네 개 현판 모두 해인사의 사상과 역사를 담고 있다. 대적광전 내부에는 주불인 비로자나불과 좌우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봉안돼 있다. 은행나무로 조성된 이 삼존상은 인근 성주군 금당사에 봉안돼 있었으나 비해사와 함께 용계사로 옮겨졌다가 1897년 범은선사가 이곳 해인사로 모셔왔다. 원래 있었던 비로자나불은 왼쪽 문수보살 사이에 있고 오른쪽 보현보살 사이에는
지장보살상을 봉안했다. 조선조 때 여러 차례 화재를 겪으면서 여러 전각이 불타버리자 남아있던 전각에 인안해 모시다가 이곳 대적광전에 모셨던 것으로 추측된다. 본전불 뒤에 봉안된 1729년도에 제작된 영산회상도, 결과부자한 석가모니불 좌우로 보살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어서 구도상 안정감을 준다. 흰색이나 자주, 분홍 등 강렬한 색감의 대비나 과다한 금색의 사용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보물제 1252호로 지정된 해인사 동정은 조선 초기 1491년에 제작된 것으로 종신이 65cm가량 된다. 종신에는 홍치 4년이라는 명문이 뚜렷이 양각되어 있어 조성년대를 알 수 있다. 한 군데 결손도 없이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이 동정은 대적광전 중건 때 조성됐다. 대적광전 앞에 서 있는 3층 석탑은 전형적인 신라시대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본래는 2층 기단이었으나 1926년 중수시 1층이 더해져서 비대한 느낌을 준다. 건립연대는 9세기로 추정되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54호로 지정돼 있다. 삼층 석탑 앞에 놓인 석등은 통일 신라시대 걸작으로 유형문 화재 255호로 지정돼 있다. 천여년을 한결같이 쉼없는 정진 속에 해인사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연등처럼 환한 새벽달이 기울 때 산사는 잠에서 깨어난다. 허공계를 일깨우는 범종 소리와 함께 새날이 시작된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 범종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서원으로 시작되는 산사의 하루. 부처님의 크나큰 법에 의지해 불도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서원으로 수행인의 눈빛은 더욱 빛난다. 이곳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장경각이다. 해인사가 법보종찰이 된 것은 이곳 장경각에 모셔진 고려대장경 때문이다. 불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거국적인 대불사로 이룩된 고려대장경판. 고려인의 호국정신과 불심이 오롯이 깃들어 있는 대장경판을 봉안하고 있는 장경각은 경판 보관을 위한 이상적인 건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종묘와 같은 일자집 형태로 남북으로 늘어서 있는 장경각은 모두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에 수다라장과 북쪽에 법보전이 마주보고 있고 그 양쪽 끝으로 동서사간고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의 배치를 보여준다. 법보의 세계 장경각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건물인 수다라장이다. 수다라장의 입구는 총 모양의 둥근 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북쪽 법보전에는 비로자나불과 문수, 보현 두 보살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진신인 법신불이다.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법보전의 주불로 계시면서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를 보여준다. 수다라장과 법보전에 대장경판이 보장된 지는 600여 성상을 헤아린다. 습도와 통풍이 절로 조절되는 과학적인 건물 구조로 인해 목판인 대장경판이 수백 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특히 외벽에 설치한 유자창의 경우 바람과 습도의 양에 따라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동서사간고를 포함해 4개 동 건물에 쓰인 기둥이 모두 108개이며 일주문에서 장경각에 이르는 계단 또한 10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중요한 경전을 모시는 곳인 만큼 불교적 교리 또한 세심하게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문화유산의 하나인 해인사 8만 대장경. 붓으로 쓴 경문을 양면으로 새긴 경판은 8만 1340판에 달한다. 해인사 고려 대장경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대장경판으로 꼽힌다. 판각할 때 거란본 및 초조 대장경과 비교해서 일일이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또한 바닷물에 3년간 담근 나무를 꺼내 판을 만들고 다시 소금물에 삶은 뒤 그늘에 말렸기 때문에 뒤틀림이 없고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형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판각한 이 경판들은 육필이 아닌 신필로 불릴 만큼 뛰어난 필지 또한 경판을 돋보이게 한다. 이 경판이 강화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옮겨온 것은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 태조가 친히 봉영했던 우리 민족의 최대 문화유산인 법보 대장경판은 왕자의 난 등 선초에 벌어진 왕실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참회의 의미도 담겨 있다. 해인사 사중에는 고려 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경 연구소가 있다. 대장경 전산화는 사부대중은 물론 전 국민의 동참 속에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21세기의 결집으로 불릴 만한 대역사로 주목받고 있다. 불교와 컴퓨터의 세계적인 인연으로 전산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고려 대장경은 세계 표준의 한역 경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해인사는 법보종찰답게 다른 큰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도서관이 있다. 1892년 민형탁의 뜻에 따라 왕후 태자의 삼전 위축소로 건립되었다. 경홍전으로 불리던 경학원은 1975년 불교 전문 도서관으로 개조했다. 만 5천여 권의 장서가 소장돼 있으며 대장경만도 12질이나 구비해 학인들의 경학 연구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해인사는 선원과 율원, 강원 등 수행의 모든 분야가 갖추어진 해인 총림이다. 총림은 기의, 정희의 삼학을 균형 있게 닦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수행 공간이다. 총림의 근본으로 일컬어지는 율원. 특히 해인 율원은 계율 정신을 일깨워 한국 불교의 승풍을 잇는 곳으로 정평이 높다. 계율은 사바의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뗏목에 비유된다. 따라서 계율을 떠나서는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모든 승행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율원의 가르침 계율 정신에 있다. 해방 이후 수많은 율사를 배출한 해인 율원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불교는 청정함을 지켜가고 있다. 대적광전 옆에 응향각과 진영각이 있다. 74평 크기의 이 응향각은 1936년 고경이 건립했다. 현재는 선방으로 쓰이고 있어 결제철이면 가장 열기가 넘쳐나는 곳이다. 강원으로 쓰이는 궁현당. 고려대장경이 법보종찰 해인사의 시줄이라면 날줄로서 법보의 외연을 넓히는 것은 바로 해인강원이다. 부처님께서는 입적하실 때 법에 의지해 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이 아닌 그가 깨달아 실상을 본 진리의 세계에 들라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진리의 세계를 설하신 것이 바로 경전이며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강원이다. 수많은 학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문으로 들어선다. 불가에서는 사교입선이라 해서 경 공부보다는 참선을 중시하고 있지만 바로 버리고 제대로 비우기 위해서는 경 공부가 우선이다. 해인사는 법보종찰의 이름을 빛낸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했다. 창건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화엄의 대가인 의상과 신림, 희랑대사들의 자취가 서려 있으며 고려조에 들어서는 의천과 균여 등 불교사의 길이 남을 대덕들의 숨결이 서려 있다. 또한 해인사 중흥조인 학조대사와 최정, 상은 등 당대를 이끈 대선지식들의 사자후가 가야산을 울린다. 거사들의 자취도 곳곳에 깃들어 있다. 말년에 가야산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신선이 되었다는 신라 최치원. 그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홍유동 계곡의 농산정.
농산정아래 바위에는 최치원이 이곳 가야산과 계곡의 풍치를 읊은 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그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1818년) 추사 김정희가 쓴 가야산 해인사 중건 상량문. 순조 때 대화재로 해인사 대가람이 일시에 소실되자 그의 부친인 김노경이 중창불사에 앞장서자 추사 또한 불사를 도와 권선문과 함께 이 상량문을 썼다. 해인사에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도 귀중한 성보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일주문 밖 석비가 늘어서 있는 한켠에는 아담한 3층 석탑 한 기가 서 있다. 일종의 위령탑인 이 길상탑은 전형적인 신라의 석탑 양식을 지니고 있다. 길상탑은 신라 말기의 사회상과 그 당시 해인사의 위상을 짐작해야 하는 귀중한 사실을 품고 있어서 한때 세상의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길상탑 옆 비각에 안치된 원경 왕사비. 원래는 해인사에서 4km 떨어진 야천리 반야사지에 세워져 있었는데 보존을 위해 1961년 해인사로 옮겨왔다. 고려 인종 때인 1125년에 건립된 이 비의 비문에 의하면 원경왕사는 19세 선불장에 뽑혀 대덕의 계위를 받은 대선지식으로 속장경을 조성할 때 교정을 맡기도 했다. 가야산 산등성이에는 통일 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석조 열의 입상이 있다. 높이 2.1m인 이 불상은 좌대와 광배 모두 결실됐다. 목 부분이 절단되고 어깨와 두 팔 모두 깨지고 발도 없어졌다. 눈, 코, 입 모두 마멸됐으나 온화한 인상은 천여년의 세월 속에서도 마모되지 않고 남아있다. 석조 열의 입상 바로 아래에 있는 해인사 마애불은 석조 입상보다는 상태가 양호하다. 광배와 상호가 뚜렷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남한여초 화엄종의 고승이었던 희랑조사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새긴 이 조각상은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백미로 꼽힌다. 실존인물인 희랑조사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이 조각상은 선정해둔 노대덕의 모습이 잘 드러난 수작으로 꼽힌다.
세조와 해인사의 차별한 인연을 보여주는 세조영탱. 태조 때 경판을 옮겼으나 대장경 보관과 인경불사는 모두 세조 때 이루어졌다. 인경불사는 국가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불사였다. 세조의 지원으로 시행돼 50부를 인출해 전국 사찰에 봉안케 되었다. 세조는 또한 장경각 확장계수, 대적광전과 법당 요사 등 160여 칸 신축불사의 대공독주였다. 세조영탱은 대장경 인출기념으로 제작되었는데 조성 당시에는 지금의 명부전 자리인 금탑전에 봉안했었다. 금탑전 폐쇄와 함께 장경각으로 옮겨졌다가 최근에는 보물장으로 다시 옮겼다. 해인사에는 모두 16암자가 속해 있다. 해인사가 신라왕실의 원찰로 세를 유지하게 된 데는 원당함의 창건 배경과 관련이 깊다. 진성여왕은 연모했던 위홍이 죽자 권좌를 버리고 이곳 해인사로 내려와 원당함을 원찰로 창건하고 그의 위패를 모시고 여생을 보냈다. 이곳 원당함에 현존하는 석조 유물로는 통일 신라시대 작으로 추정되는 다층 석탑과 석등이 있다. 특히 석등은 전파남을 이용한 희귀한 유물로 화사석은 결실됐으나 본래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근년에 신축한 이 좁을 땅은 제가 불자들을 위한 선원으로 개방돼 불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선조 때 사명대사를 위로하기 위해 지었다는 홍제암. 사명대사가 만년을 보내다 입적한 이 암자에는 허균이 쓴 사명대사 석장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의 내용상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보이나 사명대사의 전기로는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것으로 가치가 높다. 암자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뒷산에 외따로 모셔진 사명당 부도. 불법으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의 육환장 흔드는 소리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들리는 듯하다.
토암, 환적, 풍계 등 고성들이 주석해했던 백년암. 백년암은 또한 최근에 입적한 성철 큰 스님이 주석해했던 암자이다. 해인사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암은 가야산의 제1성지로 꼽힌다. 치열한 구도열과 장좌불화의 신화를 남기고 열반한 성철 스님의 영정이 모셔진 고심원. 나를 바로 보라는 성철 스님의 사자후가 가야산을 뒤흔든다. 이처럼 청정한 가풍으로 이어온 해인사는 오늘의 한국 불교의 정신적 고향이다. 팔만 사천의 법문이 살아 숨쉬는 해인사. 자비 법문으로 번뇌 물결 모두 사라지고 거울처럼 고요한 삼매 바다에 온갖 진리 빠짐없이 비춘다. 사화세계에 펼쳐진 진리의 바다 해인사. 차별 없는 가르침 중생계로 흘러 무진의 번뇌 씻어내고 불법의 진리를 밝혀가리라.